최근 첫 아이를 품에 안은 40대 남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바라보는 이 남성의 표정, 어쩐지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의 이름 때문인데요. 아내와 혼인신고할 당시 아이의 성씨를 엄마의 성으로 하겠다 결정했고 출생신고도 그렇게 마쳤지만 주변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던 겁니다. 구청과 장명소, 주민센터부터 주변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반응. 아내와 상의 끝에 내린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가서 행여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지방에 살고 계신 사반 가족께서 카톡으로 저희한테 주신 제보입니다. 최근에 첫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가 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걱정이 많아져서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따져보죠. 네, 40대 남성이고요. 이번 달에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도 다 마쳤는데 걱정이 너무 돼서 제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걱정이 많아진 이유는요. 아이 성씨를 엄마의 성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2년 전에 이미 결혼하면서 혼인신고할 때 다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부부끼리 협의가 다 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축하받고 이름 말해주는 일이 많아졌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또 그 아내가 산후조리원 있을 때도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아이 이름이 함께 적혀 있으면 지나가면서 다들 보고 한마디씩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구구절절 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냥 제 성보다 아내 성이 더 예뻐서 이름 붙이기가 더 예뻐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사연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사에서 시작된 얘기인데요. 이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때문입니다. 이 제보자께서 이 남자 형제만 둘인데서 이제 둘째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노름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빚 쪽쪽도 평생을 받아왔고 대출에 사채에 그리고 돈 문제에 맨날 시달리다 보니까 친척들한테 가서 나 죽겠다 그러고 죽이겠다 그러고 항상 싸움도 끊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조금 그래도 살만해지면 또 노르면서 다 잃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했어요. 오죽하면 제보자가 어머니한테 이혼 좀 하셔라라고 권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성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성이 내 성이잖아요. 그리고 내 성이 내 아이의 성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성을 자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성을 쓰지 않고 아내의 성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노름꾼이었던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그 DNA를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물론 성씨 쓴다고 DNA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일단 기분상 그렇다는 거죠.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엄마의 내 아내의 성을 아이한테 물려줬다. 자, 그럼 혼인 신고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성장 때문에 본인은 결혼을 안 하겠다, 혼자 살겠다 했는데 그 밝고 배려심 많은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 아내는 남편이 이런 사연을 말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해 줬고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선택을 지지해줬던 거죠. 그래서 제보자는 아이가 엄마처럼 밝고 명랑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인 장모님한테 그분들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말씀을 드렸더니 장인 장모는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보자의 부모님은? 일단 탐탁진 않아 했지만요. 이유를 아니까 알겠다 이렇게 하신 상황입니다. 일단 다행히 지금은 그 아버지가 노름을 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성인이 되자마자 형이랑 같이 제보자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되고 나서도 아버지가 형 직장까지 찾아가서 돈 요구하기도 하고 아직 어린 제보자한테도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5년 전에 형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떴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가 좀 반성하고 후회를 하면서 지금은 노름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아이 성을 아이 엄마 그러니까 며느리 성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일단 본인도 알겠다 이렇게 하신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아이의 우리가 일단은 우리나라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긴 해요. 민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어머니는 한국인일 때,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때 당연히 어머니를 따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예외가 있어요. 부부가 혼인 신고할 때
어머니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협의를 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 애초 혼인 신고를 할 네. 때. 그때만 가능하고요. 혼인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경우 있죠. 가정법원에 성분 변경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고요. 이혼하고 다시 혼인할 때 따다시 성을 정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성을 좀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아이의 성은 바꾸셨어요. 이미 바꾸셨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주변의 어떤 막 이상한 시선들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후회 전혀 안 하는데 그냥 나중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름 장명소에서도 30년 동안 이름 지었는데 이름 주문을 처음 보내면서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할 때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서약서 같은 거 쓰셨죠? 뭐 이러고 저 정도 처음이네 뭐 이러면 친구들도 왜? 이런 반응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혹시 새아빠? 막 이런 거. 당연히죠. 새아빠라든지 혼외자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 혼인신고 시에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게 협의해서 신청한 건수가 594건으로 전체 0.2% 수준이라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명서라든가 주민센터라든지 주변 친구들이 이런 거는 처음이라면서 그걸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고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결혼했고 혼인신고만 할 때를 하더라도 아이가 금방 생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만약 생기면 엄마 성을 줘야지 했는데 아이 이름 짓고 엄마 성을 주고 근데 이게 후회가 되냐 안 되냐는 저 걱정이 되겠지만 어떻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남편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근데 뭐 전체 0.2%밖에 안 된다면은 이게 워낙 드문 경우니까 네. 조금 신경은 쓰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보자께서 또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 아이한테 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는 거죠. 이게 0.2%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1%도 참 적은 수인데 0.2%라고 하면은 물론 아버지께서 이제 좋은 의도로 좋은 의미로 하신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숙제가 남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너무 아버지로부터 받은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이 상황을 부인하고 부정하시다 보니까 조금 도리어 반대로 강조된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이한테 엄마 성씨를 준 결정. 아이가 앞으로 겪을 일이 걱정이다. 조언을 달라 하셨습니다. 소장님, 당장 저만 해도 이제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제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이제 진달래라는 이름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수학 시간, 국어 시간 선생님이 탁 출석부 들고 질문할 때 이렇게 한번 딱 훑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진달래야, 무조건 진달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참 조언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보자께서 마음을 다 먹고 이제 이름을 지은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부정적인 또 피드백을 드리면 속상하신데 안 그래도 속상하신데 더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제 겪게 될 일들을 부모로서 미리 좀 추측해 보시는 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별명도 그 이름 때문에 생기고 또 혹시 또 아빠하고 성이 다르면 새아빠인가 재혼 가정인가 무슨 한부모 가정인가 물론 재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으로도 너무너무 잘 키울 수 있지만 아이가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 이 아빠와 엄마의 고심이 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미리미리 좀 고심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제보자분은 법적인 답변보다는 우리 패널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옛날에 보면은 성을 2개 쓴 사람이 있어요. 아빠 성, 엄마 성, 이슬이 쓴 사람도 있는데 엄마 성을 따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아까 잘 지적했어요. 우리 박 소장님이
지적을 잘 해줬는데 요건 좀 신중히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애가 왜냐하면 친가 쪽에도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외가 쪽하고 또 이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저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은요? 저도 뭐 좀 비슷하거든요. 진짜? 이 판단은 이제 부모가 했지만 그 어떤 나중에 당하는 거는 좀 아이들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희 이제 큰아이 이름 이제 하려고 했던 이름이 그건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수원. 예, 저희 집 근처에 수원 씨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용인에 살았는데 용인도 안 되고 수원도 안 되고 아마 성남 그러면 야 너 너 수원으로 가! 용인도 아니야! 뭐 이런 아유,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뻔해, 그냥. 고민과 고민 끝에 이 이름은 안 되겠다 아. 생각을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보다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기 애들 때문에 그룹에서는 그렇죠. 이름 가지고 너무 저도 논리를 이제 박지훈인데 어. 박쥐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아니, 박쥐! 박쥐 같다고. 그래서 약간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박쥐 이름 박쥐같이 전하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런 거 하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런 생각하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지금 또 변경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하려면. 야 의외로 지금 다들 아니 왜냐면 아이 기준으로 좀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사실 응원의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무한의 끝님. 편견 깨기가 그리 쉽진 않죠. 용감하시네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죠 하셨고요. 냥냥파워님, 요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셨습니다. 송님, 남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심사숙고 결정했으면 직진하세요 하셨고요. 드래곤인님, 아이가 나중에 정 원하면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뭐 말씀 더 주실 게 있다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바꾸는 걸 생각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지만 사실 그러실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자존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밝게 계속 자라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다. 네 이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여러 번 아이한테 얘기하면 아이가 이해를 하면 자기 정체성과 이름을 좋아하면 또 잘 넘길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